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시의회 의석을 늘리고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담당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의회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인 및 아태계 단체들은 한인들에게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LA에 최근 RV 차량에서 거주하는 홈리스들이 크게 늘어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면서 시정부가 홈리스 쉘터로 옮기는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쇼핑몰 패싸움이 일어났던 인랜드 모레노밸리 몰이 미성년자들에게 아이디 명찰을 붙여야만 입장할 수 있도록 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곳곳 쇼핑몰에서 발생했던 집단 패싸움은 전국 시네마데이를 맞아 극장 측이 $4 티켓 행사를 하며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유행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LA 메트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했습니다. 메트로는 올 7월 이용객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15%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LA시 근로자들이 출퇴근 비용으로 연 $6,000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출퇴근 비용이 $26인 셈입니다. 노동절 연휴 여행 인파가 몰리면서 관광산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이 크게 늘었습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관광 인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내년부터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지난달 구인 규모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고용시장 과열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랠리도 한숨 돌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월 주택가격이 가파른 모기지 이자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달과 비교해 5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남가주 지역 주택가격은 최고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한 난민 중 일부가 극단주의 테러 집단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된 미입국 브로커를 통했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형은행, JP모건 같은 금융회사들이 텍사스 등에서 단체로 유입되는 이민자들 때문에 뉴욕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청한 이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지나 러먼드 상무부 장관이 중국의 무차별 벌금, 방첩법 개정, 기업 압수수색 등으로 너무 위험해져서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미국인의 복역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간첩 사건과 관련해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들을 신문하겠다며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대권 주자들이 중국과 무역 관계를 단절하자거나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철수시키자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주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다행히 이 시각 현재 카테고리 1으로 낮아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기본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하게 경제 효과를 낼 수 있게 새만금 빅픽처를 짜라고 한덕수 총리가 지시했는데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는 관계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코인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어제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LA 다저스가 애리조나를 9대1로 꺾었습니다. 클레이턴 커쇼가 선발로 나서 5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고 시즌 12승째를 챙겼습니다. LA 엔젤스는 필라델피아에게 7대 12로 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 중이고 샌디에고도 세인트루이스에게 5대 6으로 패하면서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이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3.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덥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9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우이 섬의 전력망 복구 등을 위해서 9,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얘기입니다. 백악관은 방금 전 바이든 대통령 주재의 마우이 섬 산불 관련 회의를 앞두고 보도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프라법을 통해서 지원되는 9,500만 달러는 송전선 강화,
나무 전봇대를 내화 재료로 교체하고 스마트 스위치 설치, 안전지역으로 관제센터 이동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 투자는 정전 가능성과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전력망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주 서쪽 해안으로 상륙하면서 바람과 해일 등으로 인해서 정전, 홍수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안가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승인했습니다. 한편 카테고리 4등급까지 세력을 키웠던 이탈리아는 이 시각 현재 카테고리 1등급으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에 폭우가 쏟아지며 거리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해안가의 호텔과 리조트에는 물이 들어차 입구가 사라졌습니다. 지붕은 이미 허리케인 상륙도 전에 강풍으로 뜯겨져 나갔습니다. That is life-threatening storm surge. That is storm surge that if you're there while that hits,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survive that. 플로리다주 해안가엔 최대 5m의 높은 파도와 폭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최대 도시 템파 등 30개 카운티 주민들에는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Well, we're just shuttering up the best that we can, and then we're going to head over to another county over and evacuate to there. 이틀 전 쿠바를 휩쓴 이달리아는 당초 5등급 중 가장 약한 1등급이었지만 멕시코만을 따라 북상하며 하루 만에 초강력 4급 허리케인으로 빠르게 세력을 키웠습니다. 올여름 기후변화로 바닷물 수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It's 88, 89 degrees over where the storm's going to be tracking, so that's effectively rocket fuel for the storms. 미 남동부 지역 1,200만 명의 주민들에겐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인한 토네이도 발생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미 연방 비상사태를 승인하고 허리케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에선 비슷한 위력의 4급 허리케인 이안이 강타하며 150명이 숨졌고 해일과 강풍으로 건물과 다리들이 무너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현순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지하수가 마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수층이 마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미국 전체 물 사용량의 90%를 대수층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많이 지하수가 뚝 떨어진 이유, 이 같은 현상은 1980년을 기점으로 더 두드러졌고 지난 10년 동안 약 40%의 우물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옥수수 경작이 활발한 캔자스주의 경우 물 부족으로 이미 수년간 수확량 감소를 경험했으며 향후 50년 안으로 전체 대수층의 절반 정도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아래로 수량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관련 규제가 미비한 틈을 타서 농장과 기업들이 물을 마구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현상도 이런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온난화로 강설량이 감소하면 강에 공급되는 물도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지하수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서 메디케어에 사용되는 처방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협상에 처음으로 나섭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 CMS는 어제 이를 위해서 협상 대상이 되는 의약품 10가지 종류를 발표했습니다. 대상 의약품은 먼저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 혈전용해제인 엘리퀴스, 혈액암 치료제인 임블로니카, 신부전 치료제 자디앙,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 립센스 등입니다. 수년간 시장에 복제하게 출시되지 않은 이 의약품 처방에는 2022년 6월 1일부터 1년간 505억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메디케어 파트 D의 20% 수준이라고 CMS는 발표했습니다. 이들 의약품에 대한 협상은 제조사의 동의를 얻어서 2024년까지 진행되고 CMS는 2024년 9월 최대 공정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협상된 가격은 2026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진할 러먼드 상무부 장관이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해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먼드 장관은 그 이유로 아무 설명 없는 엄청난 벌금, 불분명하고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방첩법 개정,
기업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만든다며 그래서 기업들이 다른 기회나 다른 국가, 갈 수 있는 다른 곳 등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몬드 장관의 투자 불가 발언은 방중기간의 한 말 가운데 가장 직설적이며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러몬드 장관은 베이징에서 처음 열린 차관보급 수출 통제 시행 정보 교환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법률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새 협상의 장을 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전이라면서 대화는 타협과 양보의 뜻이 아니며 오판을 줄이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첫 수출 통제 정보 교환 협의에서 영업 비밀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러몬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과 초대형 시장 수요의 장점, 산업체계 구성에서 오는 공급의 장점, 대규모 질 좋은 노동자와 기업가라는 인재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여전히 세계에서 중요한 투자 목적지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왕 대변인은 미국 상공회에서 조사 결과 66% 중국 주재 미국 기업이 향후 2년 동안 중국의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실천하고 양국 경제, 무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 역시 이와 관련해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쉐펑 주미 중국 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중국과 미국의 충돌 대항에는 승자가 없고 세계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일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쉐펑 대사는 이날 포브스 주최 미중 비즈니스 포럼 기자연설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 양대 경제체제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국가로서 진영 대결은 평화와 안전을 불러올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디커플링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에 세계적인 도전에 협력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고위 관료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극도로 악화된 두 나라 간의 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영국 고위 관료로서 방문은 2018년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은 공동 관심사인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소통할 것이라면서 관계 발전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클레벌리 장관은 외교부 명의의 성명에서 여러 이슈에서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중국 없이 풀 수 없다며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으로 중국과 악화일로로 치닫다 순핵 총리가 들어서면서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레벌리 장관의 이번 방중은 정치적 대화를 넘어 경제 교류 확대로 이어지는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영국은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에 100개에 가까운 기업과 기구들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We really do hope that we can boost UK-China services trade for the mutual benefits of both of our countries. 영국 총리실은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순핵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의 회동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두 나라 간 관계 정상화는 가시화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맥도날드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30일 수요일 남겨줘야 내십니다.
남가주에 찾아온 폭염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LA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역시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급격한 기온 변화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금요일부터는 레이버데이 연휴까지 오히려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93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93도, 6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5도, 68도, 해안 지역은 81도, 6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5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의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널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찬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로,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1 웨스트 방향입니다. 벤나이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왼쪽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알라메다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하워드 휴즈 파크웨이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 밸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과 첫 번째 레인에 걸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로즈밋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역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캠퍼스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중국 유학원 대학원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서류를 인용해 이 학교 대학원생 치타이레이라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1급 살인과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치 씨는 전날 교내에서 엔쯔제 응용물리학과 조교수를 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습니다.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치 씨는 옌 교수의 연구실에 소속된 3명의 학생 중 1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치 씨가 최소 2건의 논문에 옌 교수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사디나 주얼리 가게에 어제 대낮 3인조 떼강도가 침입해 업주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수십만 달러치를 강탈해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사디나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1시 50분쯤 400 사우스레이크 애비뉴에 위치한 주얼리 가게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업주는 평소 업소 문을 잠가두고 있는데 용의자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면서 문을 열자 그 틈을 타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던 3명의 남성 용의자들은 문에서 손님을 빼어가던 업주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렸고 망치로 진열대를 깨부수며 주얼리들을 쓸어 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대 75만 달러어치의 주얼리를 강탈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토렌스와 인랜드 지역 쇼핑몰에서 청소년 간의 패싸움이 발생한 가운데 인랜드 지역 쇼핑몰, 정확히 이름이 모레노밸리 몰입니다. 이 쇼핑몰이 앞으로 몰에 출입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신원을 확인하는 아이디 표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인랜드 모레노밸리 쇼핑몰에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지난 일요일 3건의 패싸움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모레노밸리 쇼핑몰은 앞으로 주중 오후 5시 이후 주말 몰을 방문하는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목걸이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발각되면 그 목걸이에 착용되어 있는 아이디에 착용되어 있는 청소년 부모 연락처에게 즉각 연락을 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솔직하지 않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LA 일원에서 최근 RV 차량에서 기거하는 홈리스들이 드러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된 가운데 이 LA 카운티 정부가 RV에 기거하는 홈리스들을 쉘터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홈리스 구제 프로그램인 패스웨이 홈이 LA 일원 58명의 RV 차량 기거 홈리스들을 임시 주거시설로 옮기고 이스트 가디나 지역 길거리에 줄지어선 30대의 RV 차량들을 철거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홈리스 RV촌이 철거된 지역인 이스트 가디나와 렌초 도밍게즈 지역은 LA 카운티 내에서 가장 많은 노숙자들이 RV 차량에 기거하는 곳이라 이 지역을 대상으로 홈리스 구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홈리스 구제 프로젝트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거리에 줄지어선 30대의 RV 차량들이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카운티 셰리프국의 홈리스 아웃리치 서비스팀, LA 홈리스 서비스 당국, 카운티 퍼블릭 웍스, 정신건강 서비스, 교통국이 공조했습니다. 패스웨이 홈 프로젝트를 이끄는 체리 토도프 LA 카운티 홈리스 이니셔티브 총책임자에 따르면 홈리스 RV를 지역에서 클린업하기 위해서는 주차금지 사인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홈리스 RV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RV에 기거하는 노숙자들에게 하우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스웨이 홈은 다양한 방법으로 홈리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의해 마련되었는데 텐트촌에 기거하는 홈리스들을 호텔이나 모텔 등 임시 쉘터로 옮겨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숙자들이 임시 하우징에 들어가면 신체와 정신건강 서비스, 약물 중독 치료까지 도움을 제공합니다. 패스웨이 홈은 최근에 이루어진 노숙자 구제까지 포함해 도합 108명의 홈리스를 호텔과 모텔로 옮겼으며 RV 차량에 기거하는 홈리스를 쉘터로 옮기고 48대의 RV 차량들을 철거했습니다. 최근 LA에서는 텐트촌에 이어 RV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RV에 기거하는 홈리스촌이 동네에 형성되면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오래된 RV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 피해가 커뮤니티의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RV 폐차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폐차 처리에 최대 $9,000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혹시 가스 눈금 보면서 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멀리 사시는 분들 뭐 요새 가스비가 천정부지로 취소됐다 보니까 출근하니까 한 칸이 내려갔어, 퇴근하면서 한 칸이 또 내려갔어,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LA시 근로자들이 출퇴근 비용으로 연 $6,000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공회의소 최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 LA시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59.6분, 하루 평균 출퇴근 비용은 $26.45를 기록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6,877입니다. 그런데 1년에 이렇게 $6,877를 출퇴근 비용으로 사용하는데도 전국 32위입니다. 전국에서 출퇴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하루 평균 $48.66로 기록됐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12,650입니다. LA의 거의 2배네요. 네. 프레먼트시가 2위, 산타클라라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얼바인은 하루 평균 출퇴근 비용 $34.66를 기록했는데 얼바인에서 지금 LA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얼바인이 전국 11위입니다. 슈퍼 블루문을 볼 기회가 오늘 저녁 5년 만에 열립니다. 이 슈퍼문은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지점에 90% 부근에 있을 때 뜨는 보름달로서 가장 크고 밝은 달을 말합니다. 이것은 달이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뜨는 보름달보다 14%가 크고 30% 더 밝은 것이 특징입니다. 슈퍼 블루문이 가장 피크에 달하는 시간은 오늘 저녁 6시 36분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오늘 밤 슈퍼 블루문 관측 기회를 놓친다면 14년 후인 2037년에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시 46분이면 한참 환한 시간인데 파란 달을 잘 확인할 수 있을지, 네. 천문학자들만 아는 걸 자꾸 일반인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자, 지금 몸무게 얼마나 나가십니까?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봐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세 이후에도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여성이 체중 감소폭이 큰 여성보다 장수할 가능성이 최대 2배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 샌디에고의 알라딘 샤디압 교수팀은 의학학술지 노의학 저널에서 폐경 후 여성의 만성질환 원인을 조사하는 여성 건강 이니셔티브 참가자들의 체중 변화와 장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샤디압 교수는 고령 여성이 체중 감량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준다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경고 신호이고 수명 감소에 전조일 수 있다며 장수를 원한다면 안정적인 체중 유지가 타당한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LA 시의회 의석을 늘리고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의회 개혁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인을 비롯한 아태계 단체들이 한인들에게 시의회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인사회 등 커뮤니티에서 수렴한 의견을 취합해서 시정부에 전달하고 또 시정부 개혁과 관련한 한인과 아태계 단체들의 활동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LA시의회 특별위원회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인과 아태계 단체들의 제안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청회 행사는 한인타운 청소년 해관인 KYCC와 LA 한인회, 아태계 단체인 AAPI 에퀴리얼 라이언스 그리고 이 OUR LA 공동 주최로 29일 저녁 LA 한인회관에서 한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관계자는 시의회 의석수 확대는 4가지 가치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효과적인 시의원 권한 분산과 모든 수준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정치적인 대표성 강화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정치력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목소리 대표성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구조적 변화로 연결시키며 시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영향을 받거나 또 대표성이 부족한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최적의 기회 창출 등이었습니다. 또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다인종, 저소득층, 이민자, 청소년과 비영어권까지 영향을 받는 주민 모두가 선거구 재조정 과정 전반에 걸쳐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됐습니다. LA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다운타운의 명소 펄싱 스퀘어 공원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1918년에 개장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LA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규모도 큰 펄싱 스퀘어 공원이 대대적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케빈 들레온 시의원 사무실은 펄싱 스퀘어 공원 재개발 사업 1단계를 위해서 공원 기금 2,100만 달러 예산을 확보했고 약 2년 정도 1단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펄싱 스퀘어 다 잘 아시죠? 겨울에 아이스링크가 만들어지는 그곳인데 요새 또 크립토닷컴 아레나에도 아이스링크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도 많이 가시죠? 네. 펄싱 스퀘어도 원래 아이스링크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안에 따르면 공원 면적 대부분을 녹지 공간으로 개조하고 계단을 없애고 공원 공간 대부분을 평지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편리한 공원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공립고등학교들 가운데 최우수 학교로 오렌지 카운티의 옥스포드 아카데미가 선정됐고 세레토스의 ABC 교육부 산하 위트니 고교가 2위에 올랐습니다. USN 뉴스월드 앤 리포트가 어제 발표한 전국 그리고 각 주의 최우수 고교 순위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미 전국 최고 고교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 있는 얼리 칼리지 길포드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켜왔던 버지니아주의 특목고인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는 5위로 하락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위 변이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 BA.2.86이라고 하는데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질병통제센터는 성명을 통해 밴쿠버에서 해당 변이 감염자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는 최근 주 바깥 지역으로 벗어난 적이 없고 증상이 심하지 않아 입원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단백질 돌연 변이 수가 많아서 주목받고 있는데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성소수자 LGBTQ 자국민에 대해서 미국 여행 경보를 발령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어제 미국 여행 정보 안내를 통해서 미국의 일부 주가 성소수자 관련 법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미국 여행 시 성소수자가 캐나다와는 달리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최소 18개 주가 성소수자 관련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법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비 영화 지금 워너브라더스 역대 최고작으로 올라섰죠. 이 바비가 연일 흥행 기록을 새로 쓰는 가운데 위스콘신주의 한 집을 바비의 집이랑 똑같이 꾸며놨어요. 핑크색으로 쫙 칠해놓은 겁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바비 코어 캐슬이 부동산 시장에 110만 달러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1900년대 지어진 건물인데 바비 영화에 힘입어서 리모델링을 비슷하게 해놓고 110만 달러의 가격을 내놓은 것입니다. 매매 대행을 맡은 부동산 측은 이 집이 현재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대여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고급스러운 일반 주택 또는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주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라면서 홍보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기지 이자율 급등으로 주택 매매가 극히 저조했음에도 주택가격은 최고 기록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기현상이죠.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의 주택가격이 지난해 인상폭 정체를 보이다 올 들어 1월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7월에는 최고 가격에 근접한 중간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지역의 주택 중간가격은 74만 3천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에 기록한 남가주의 중간 주택가 최고 기록인 75만 달러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올 들어서만 남가주의 주택가격 중간가는 7만 3천 달러가 인상됐습니다. 지난달 남가주에서 주택 중간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한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로 나타났습니다.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콘도를 모두 포함한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107만 5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벤츄라 카운티는 81만 3천 달러, 샌디에고 카운티는 85만 달러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주택가격은 치솟았지만 주택 거래는 저조했습니다. 지난달 13만 998채의 주택이 거래됐는데 이는 35년 내 가장 저조한 매매 건수입니다. 올 들어 7월 달까지 주택 거래 건수는 9만 7,197건으로 역시 최저 기록입니다. 몰기지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월페이먼트 부담이 늘어난 것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켰습니다. 이자율 급등으로 현재 남가주의 평균 몰기지 월페이먼트는 3,891달러로 지난 2년 새 무려 1,600달러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워낙 주택 매물이 모자라 주택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주택정보회사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달 남가주의 매물로 나온 주택은 4만 1,866채로 지난 10년 동안 7월 달에 나온 주택 매물량 중에 가장 저조했습니다. 통상 7월 중에 남가주에서 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량은 평균 6만 4천 채 정도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과열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랠리도 한숨 돌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준은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1년 넘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왔는데 고용시장 냉각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 어제 발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지난달 구인 규모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880만 건으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구인 규모를 보인 것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인 바 있습니다. 고용시장 진정이 긴축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불거지자 어제 뉴욕 증시는 곧바로 강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투자자는 고용시장 냉각 징후가 연준의 금리 인상 랠리 조기 종식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노동시장이 완전히 냉각된 것은 아니라면서 정책 위반자들도 아직 그들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용시장의 통계가 곧바로 연준의 금리 동결이나 인하로 이어질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이제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행 인파가 몰리면서 팬데믹 이전보다 여행 인파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에 따르면 연휴 동안 국내 항공편과 호텔, 렌탈카, 크루즈 예약은 지난해와 비교해 4%가 늘었고 해외여행은 무려 44%가 늘었습니다. 자동차 클럽은 남가주에서 노동절 연휴 여행객 규모가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 회복되거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라스베가스, 샌디에고, 그랜캐년, 멕시코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외여행지로는 밴쿠버와 로마, 런던, 더블린, 파리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휴에 도로가 가장 많이 밀리는 시간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프라임 회원이 아닌 일반 고객들에게는 무료 배송을 위한 최소 구매 금액을 기존 $25에서 $3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무료 배송이나 여타 서비스를 위해서 연간 $139를 지불하는 프라임 회원들에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마존 프레시는 비용 절감을 위해 $150 이하의 식료품 주문에 배송비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UPS 매장의 반품 서비스에도 수수료를 도입했습니다. 이 햄버거가에 가시면 햄버거 사진 보고 똑같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죠. 그래서 포장을 딱 열어보면 뭐야 이게? 네, 사진하고는 좀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사진과 똑같이 서비스 해줄 거라고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가운데 버거킹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예전에 맥도날드도 소송을 당했고 여러 햄버거 업체들이 사진과 실제가 틀리다라면서 소송을 여러 번 당했는데 이번엔 버거킹입니다. 버거킹 간판 품목 와퍼의 고기 패티 등을 광고에서 실제보다 크게 묘사했다가 속았다라고 느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건 것입니다. 판사는 공개된 결정에서 소비자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버거킹이 소송 기각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올트먼 판사는 매장 안에 메뉴판에 있는 와퍼에 대한 사진 묘사가 합리적인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까닭에 계약 위반이다 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고객들은 와퍼에 대한 버거킹의 묘사를 두고 버거 속의 내용물이 빵 밖으로 흘러 넘친다고 주장했는데 버거는 실제보다 35%, 고기는 2배 이상 더 커 보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거킹은 사진이다 라고 반박을 했지만 올트먼 판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판정은 배심원단이 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난하면서 새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칭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주미 대사가 북한 도발은 삼국의 협력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백악관은 김정은의 막말과 관련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배석했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과 한일 주미대사가 모인 싱크탱크 대담. 커트 캠벨 조정관은 과거 미국이 주도했던 한미일 관계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동등한 위치라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leader of progress was not necessarily the United States. It was Japan or South Korea, given on specific matters, on technology, on Ukraine.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한 데 대해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 도발은 삼국 공조만 강화시킬 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전했습니다. The continued provocation and the continued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North Korea will only strengthen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변인은 김정은의 막말을 들었다면서도 즉답은 피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lines of communication with the DPRK remains open. That is something that we are certainly open and willing to have. I just don't have anything to say specifically about those comments. 지난주 위성 발사를 실패한 북한이 자신들의 기술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위성을 자폭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미 국방부는 면밀히 모니터링했지만 확인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대화 신호를 보내는 차원에서 도발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군사력 현대화에만 집중하는 도발이라며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를 9대1로 꺾었습니다. 너무 요새 다저스 경기하는 거 보면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쉽게 이기는 모습이죠. 플레이오프 가서도 그냥 이렇게 쉽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커쇼가 5이닝 1실점으로 시즌 12승째를 챙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플레이오프에 도전하겠다라면서 오따리니 트레이드를 거부했던 LA 엔젤스 어제 7대11로 패하면서 3연패 중이죠. 이대로 뭐 플레이오프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데 LA 엔젤스가 6명의 선수를 웨이버 공시했어요. 6명의 선수는 모두 주전급 선수입니다. 다른 팀에서 데려가세요 라고 내놓은 겁니다. 플레이오프 포기한 모습입니다. 모레노 구단주 내년에 엔젤스 어떻게 운영하려고 저러는지 오프시즌이 상당히 기대되는 엔젤스입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안타 2개, 볼넷 1개로 3번이나 출루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벗겨진 헬멧을 손에 들고 달리기도 했고요. 또 사우디 리그에서는 김승규 골키퍼와 호날두의 대결도 있었다고 합니다. KBS가 전해드립니다. 1회 첫 타석부터 안타로 출루하며 11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한 김하성. 소토의 번트 때 2루로 과감하게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는데 세인트루이스의 송구 실책이 나옵니다. 헬멧이 벗겨지자 잠시 손에 들었다가 달리는데요. 3루까지 진루하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선취 득점까지 올린 김하성은 어린이 팬에게 잊지 못할 팬 서비스까지 선물했습니다. 1회 수비 상황 김하성 잡고 던집니다. 아웃! 환상적인 수비인데요. 이후 안타 1개를 추가하고 볼넷까지 얻은 김하성은 오늘 3번이나 출루했고 8회엔 좌익수 쪽 희생타로 2년 연속 시즌 50타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샌디에고는 연장전에서 WBC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던 토미 현수 에드먼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고 역전했습니다. 알 샤바브의 김승규 골키퍼와 알 나스르의 호날두가 나란히 사우디리그 4라운드에 출전했는데요. 김승규 국가대표답게 온몸을 날려 파상 공세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호날두의 페널티킥은 막지 못했습니다. 전반 37분 호날두가 드리블을 시도하다 또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규와의 대결. 이번에도 막지 못하고 호날두의 호흡 세리머니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호날두의 페널티킥으로만 2골, 알 나스르는 알 샤바브를 4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2023년 8월 3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